네, 이번 주에도 후원이 한 분 추가되셨습니다. 강지우 님이 페이트리온 통해서 정기 후원을 신청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얘기해주세요. 네, 카카오페이에서 QR코드를 44비트 이름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크지 원래 만들었을 때, 테라폼 무크지 만들었을 때 그걸로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하다가 일정이 늦어져서 그때는 못 받았고요. 저희 그래서 44비트 이름이긴 하지만 스탠다드 사업에서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몸인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네요. 정기 후원 말고 일반 후원? 뭐라고 해야 되죠? 일회성 후원 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왼쪽에 네, QR코드 있으니까 그걸 찍으셔서 네,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까지 회식 한번 못했고요. 그러게요. 들어올 때마다 회식 한번 못했네. 여기 너굴님이 매번 장비를 사주셔서 장비가 제가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죠? 제가 말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드린 게 아니고요. 낙교님이 이미 지르셨고 저는 후 정산하는 네. 거죠 지금. 정산해 주시는데 아직 마이너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마이크를 다 바꾸자고 앰프도 사고. 아니 계획들만 있고 네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때 하십시다. 네. 네. 후원 많이 해주세요. 네, 일회성 후원도 받고 있고 패트리온을 통해서도 정기 후원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간단히 네.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야놀자 CX 개발실에서 일하고 있는 송유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창님이라고 반갑습니다. 부르면 되나요? 네, 유창님.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다들 처음 뵙는 거죠. 그쵸. 깜짝 놀랐어. 왜요? 아니요, 다들 처음 뵈서 유창님을. 네. 그게 왜 사람만 놀랄 초대할 줄 일이에요? 알고. 보통은 네, 이제 네. 저희가 다들 그래도 한 명은 아시는 분들 초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유창님은 그때 네 수석님이 수성님, 치오데디. 수성님이라고 치오데디님이 네, 치오데디. 치오데님이라고 하셨었죠. 치오데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제 한번 나오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초대를 해서 같이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원래 되게 치오데디님 벌써 5월 정도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되게 네. 오래됐는데 그래요? 그때 섭외를 이미 마쳤는데 당근마켓 이사 가고 막 이러면서 네, 저희가 좀 정신이 제가- 없어서 네. 네. 음, 오시는 거 어떠신가요? 당근마켓 사무실. 사무실 너무 좋아요. 여기 이사 와서 네. 그 전보다는 또 다른. 수성님이 그때 저쪽에 있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음. 저희는 이사하고 나서 저희 회사 분들은 좀 예전에 비하면은 좀 그런 부분 좀 답답해졌거든요. 그래요? 정말 회사 같은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그 페이스북에 준비하시는 거 영상 봤는데 사진? 거기 아. 보니까 엄청 넓어 보이던데요? 아, 거기는 공간이요? 이렇게 그 뭐 면접 오시는 분들 올 수 네. 있는 회의실, 뭐 공통으로 쓰는 회의실, 그다음 휴게 공간 같은 곳이라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밑에 사무 공간은 이 책상들 쭉 있는 되게 미생에 나오는 그런 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티션 있는 거예요? 파티션은 없는데 이렇게 책상들은 서로 붙어 있고 붙어 있고. 이렇게 통로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무실 구조라서 그 행사 준비한다는 거는 어제 있었던 네네. 야놀자 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테크야 놀자 어제 처음 했죠. 테크 야놀자. 아, 신청하고 안 가셨다면서요? 시청했는데 어제 회사 일이 바빠서 회사 일이 바빴나? 아무튼 정신이 없어서 근데 원래 요창님 발표하시길래 네. 잘 모르니까 이제 한번 궁금해서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어제 발표는 잘 하셨나요? 아, 안 오시길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 어제 제가 행사 기획 처음 해본 거고 그리고 발표도 제가 또 하게 돼가지고 네. 네, 발표 오셨던 분들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진짜 발표 망한 것 같다고. 대차게 망해가지고 다행히 다른 분들 발표가 훨씬 좋아서 다행이었는데 발표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그거는 기계적인 문제인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냥 그 행사를 처음 준비하니까 네. 막 어제 막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되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서 행사 준비까지 다 직접 맡아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희 실에서 제가 그냥 일을 벌린 거죠. 갑자기 이런 걸 해보면 어때요? 라고 했더니 다들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발표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파트에서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그 발표하시는 분들 정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제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디자인도 뭐 네. 의뢰해서 받아야 되고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야놀자 로고가 나가는 거는
그 디자인 팀에서 다시 검수를 해서 CI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다 봐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디자인 팀에서도 너무 쪽박하게 디자인 의뢰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 것도 듣고 그래서 이번에 후기 한번 쭉 남겨가지고 다음에 행사하실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좀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CX실이 그런 일도 하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냥 원래 CX 개발실은 대고객 서비스 하는 그런 개발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앱이랑 웹이랑 그런 프로덕트를 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파트는 그 중에서 프론트 API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엔드에 있는 API들 다 매쉬업해서 저희들이 내보내는 그 딱 클라이언트용에 맞는 API들 만드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업무도 아니고 사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회사는 데브릴레이션 그런 그쵸. 직무를 네. 하시는 분들이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분을 아직 뽑지 않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 뽑으려면 네이버 정도 돼야죠. 네. 그 전에는 그냥 알아서 잘. 저희 그 공동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1조 정도는 돼야 이제 매출 1조 정도는 돼야 그 업계에 파급력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매출 1조를 못하는 회사라서 이게 약간 대조표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1조라는 게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 그쵸. 여행업계에서 1조면은 1조가 몇 %를 너무 차지하는지. 심한데? 유니콘 기업이 아니라 유니콘 기업을 1년에 하나씩 기업 가치가 있고 MAU가 있고 네. 다운로드 수가 있고 매출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지는 건지 시장 점유율도 있고. 네. 그러니까 회사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다르니까. 그쵸. 그렇겠네요. 비교가 야놀자 좀 같은 경우는 힘들죠. 매출일 것 같고. 네네. 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행사는? 행사는 처음에는 그냥 그 다른 그런 개발 행사들 그 미더비라고 되어 있는 행사들을 좀 구경 다녔어요. 근데 네. 보니까 그런 회사에서 하는 일 같은 거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자리들이 많았었는데 보면은 저희도 저희만의 이렇게 도전했던 일들이 꽤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야놀자 이름으로 나가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AWS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부스를 열어도 사실은 발표자로 나가는 경우도 되게 적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나가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 중에 야놀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글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블라인드 글 같은 걸 보면은 가고 싶은 회사 어디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 블라인드가 그 익명 게시판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예. 거기서 뭐 IT 엔지니어 뭐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예. 서로 어디가 좋다 얘기하는데 야놀자는 못 껴요. 심지어 저희보다 더 작은 회사들도 막 언급되거든요. 네. 근데 야놀자는 없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IT 씬에서 야놀자는 IT 기업 같은 느낌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생각할 때도 그냥 그렇게 내 타임라인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는 글도 못 만나보고 뭐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러면 적어도 이런 행사라도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다 생각했는데 행사를 해서 버즈가 좀 나가는 거랑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 발표를 할 거니까 그 발표한 자료가 나가기도 하고 혹은 기술 블로그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긴 한데 정말 글이 뜸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발표한 자료를 사실 정리하면 다시 기술 블로그에 글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모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입장에서 인재네요, 인재. 이렇게 회사에 그쵸. 네. 근데, 다양한 면을 고려해주는 중요한 생각해주는. 역할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진 않죠. 왜냐면 누군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럼요. 또 성향도 맞아야 되고 네, 해보니까 행사 준비는 저랑 성향은 맞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 되게 시야도 넓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많이 못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태프들 목걸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라서 막 준비해 주셔서 그나마 준비됐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이렇게 발표 안내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행사장 갔는데 PT도 없고 아무것도 못 띄우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막 준비하고 너무 열심히 하셨네. 저희는 없어요 그런 거. 행사하면 A4 붙이면 많이 붙인 거고 A4도 안 붙이고 그냥 하기도 하고 약간 준비를 안 해야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페스타 그 이벤트 페이지만 잘 만들면 되니까 저희도 아직 이제 당근마켓 이름으로 기술 행사를 한 건 없고
약간 비슷하게만 했었던 것 같고. 체형 행사 같은 것만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저희 회사에선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CP님이 주로 맡아서 사실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서 다 설계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PT 사무실을? 같은 것도 했었고, 그러니까 좀 공간 자체는 뭐 강의실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약간 좀 좁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주 많이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4, 50명 정도 규모에서는 저희도 앰프 세팅하고 마이크 셋업하고 그런 거 다 이제 이사할 때 고려해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이사할 때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죠. 저 행사장에서 아니 공간에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빔 프로젝터도 레이저 프린터로 한낮에 잘 보이는 걸로 좀 비싼 거 사고 스크린도 좀 최대한 큰 거 하고 앞에 공간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약간 그런 거 고려해서 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하신 대로 힘들어요. 모든 행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저희가 처음에 올 때 서초냐 강남이냐 이것도 있었거든요. 서초는 좀 더 새 건물이고 여기 강남은 접근성이 엄청 좋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남역으로 하고 그냥 접근성이 좀 좋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 많이 하는데 약간 그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을 하면 우리가 준비를 덜 하고 그 대신 우리는 한 명 정도만 있어서 장소 제공만 해주고 회사 사무실 구경도 하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사 오자마자 거의 매주 행사예요. 어떤 주는 한 카시코프 할 때는 3일 정도인가? 네, 맞아. AWS 유저 모임도 있었고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저 서초루비 사진 봤는데 네. 그거 사진 본 거랑 직접 공간 와서 보는 거랑 느낌 완전 달라요. 어. 정말 여기 되게 편안해 보이고 그런 행사 했을 때 되게 좀 자유로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늘 또 합니다. 홍보도 안 진짜 했던 것 바쁘시네요. 근데 서초루비 하는데 물론 홍보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30명 제한인데 다 팔렸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티켓비도 10,000원인데 다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름 홍보 안 해도 패스타임만 올리면 요즘 좀 잘 되는 것 같긴 하고. 서초 로비는 원래는 처음에는 저랑 CP랑 이제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방송? 뭐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었는데 부담스러워. 근데 어차피 뭐 아무튼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 주니어 개발자가 맡아서 아예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넘겨버리세요. 맞아요. 시작을 하고 딴 사람한테 잘 넘기면 돼. 맞아요. 제일 관심을 보였고 잘 챙겼던 사람. 이게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사람 찾으면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어제 거긴 많이 오셨어요? 몇 명이나? 어제 40명 목표였는데 39분 정도 오셨어요. 많이 오셨네요. 나 네. 빼고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네. 몇 명 맞았네. 무료 행사에서 그 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무료 행사면 노쇼 한 30%날 거라고 해서 맞아요. 30% 정도 더 인원 모객하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30%안 오셨어요. 맞아요. 저희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는 행사들 보면 AWS 유저 모임은 항상 5,000원 받고 뭐 모임 다 받는데 엊그젠가 뭐 구글 클라우드 뭐 TFX인가? 텐서플로우 X인가 뭐 행사가 급하게 잡혀서 하긴 했는데 그게 막 70명까지 신청했거든요. 하고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크게 한 적 없는데 해서 막 걱정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훨씬 적게 와요. 그러니까 무료 행사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돈 1,000원이든 5,0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준비하는 사람도 준비할 수 있고. 근데 한 5,000원 받아도 노초 30% 정도 나오지 않아요? 30%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한 15%? 줄어들긴 하죠. 확실히 노쇼가. 10,000원이면 확실히 거의 네,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네. 이번 행사할 때 그거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회사로 받으면 이게 또 세금 처리랑 이런 게 막 다 물리는 거 맞네.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걱정돼서 그럴 바에는 그냥 무료로 하자고. 그냥 하나를 그랬었죠. 만들어요. 야놀자 하지 말고 CX 개발실. 타입스크립트 연구회 이런 거 만들어서 한 분이 낸 아이디어는 그거 있어요. 저희가 레저 티켓 판매하는 그런 게 야놀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행사를 그냥 야놀자 행사를 그냥 올리고 한 뭐 0원짜리 그냥 그런 걸로 등록해서 하면은 사용자 관리도 그걸로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신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거 등록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해보셔서 또 그 팀이랑 얘기도 돼야 되고 그래서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해보셔도 재밌을 것 네, 같네요.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런 게 어렵긴 하군요. 회사로 하면. 그렇죠. 돈을 받기 힘들다. 근데 그게 장소가 삼성역 근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KTNG 건물에서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 스타트업 몇 군데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역.
그 하이퍼 커넥트도 그쪽으로 옮긴 그래요? 것 같고 강남에 있다가 삼성이 핫하잖아요. 왜 갈까요? 핫하잖아요. 왜 핫해요? 부동산을 아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이퍼 커넥트 그 대표님이 막 페북에도 썼는데 많이 명당 이런 거 약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하이퍼 커넥트 하면서 성공을 해서 삼성역이 지금 정부가 보기에 제일 나쁜 놈들이야. 삼성 근처가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 그 개발 호재 때문에 집값이 안 잡혀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거 들어섰잖아요. 현대차 그거 들어서고 맞아요. 복합 물류센터 생기고 네. 막 그래가지고 그쪽이 지금은 강남이지만 몇 년 있으면 그쪽이 약간 스타트업들 많지 않을까. 괜찮으세요? 거기 지내기는? 저희는 그냥 되게 요즘 지은 건물 아니고 옛날 삼성에서 사용하던 건물인데 지금은 MDM 타워라고 이렇게 이름 바꾼 곳인데 그래서 옛날 건물이어서 9층짜리 낮은 건물이고 다만 한 몇 층까지더라? 7층 정도까지만 사무 공간이 좀 넓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나마도 세 개 층 정도는 그 BTS에서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완전히 쓰는 건물이 아니에요. 좋은 건물인데 터가 좋은 그러네요. 그쪽 사무실은 잘 돼가지고 이제 내년에 그 꽤 큰 건물로 용산 쪽으로 가신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터네요. 그래도 그 위치 보니까 거기네요. 그 구글 캠퍼스 있는 건너편. 맞아요. 네네. BTS 사무실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을 보시나요? 거긴 사무실이어가지고 사무실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최대치는 그 연습생들?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연습생 같이 하고 다니세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 정도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는 거의 남자 연습생들만 봐가지고, 이렇게, 남자 연습생들만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들 기대하는 게 그 BTS 멤버들을 직접 보는 걸 다들 기대했는데, 그래요?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어차피 못 알아볼 거다. 그렇죠. 그쵸. 어제 저희 점심 먹은 데서도 방탄버거라고 그러니까 방탄버거 왜 방탄버거냐면 그 BTS 멤버 중에 한 분이 거기서 그 버거를 먹고 갔대요. 그래서 이름을 방탄버거로 바꿨대요. 잘하셨네요. 이거 지금 그 정도 약간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마신 커피라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정도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BTS가. 그렇군요. 우리만 모르는 거였어. 저희 모르죠. 요청님 이제 오신 거 주제 정리한 걸로 넘어가자면은 이거 네이버 인물 검색 등록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저를 등록해 본 건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에피소드 듣고서는 해봤는데, 이게 일단은 결과만 놓고 보면 반려됐어요. 책을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책은 썼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서류를 되게 그 단계마다 촘촘하게 넣어야 되는데 서류 준비 없이 저는 그냥 일단 넣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피드백이 왔는데 그 사유가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등본부터 해서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어디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수상 기록을 적으면 그 수상 기록 내역 같은 것도 다 스캔해서 올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피드백을 받고 나서 다시 재등록하려고 했더니 그 절차를 처음부터 완전 다시 다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이름부터 해서 넣는 거를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반려가 되면 거기서 수정해가지고 문서만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단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시도해 보실까요? 아니요. 저는 거기서 이걸 내가 또 할 순 없지라고. 그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박제돼가지고 욕먹으면 안 된다고. 그쵸.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등록시 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등본이나 뭐 그런 그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일단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등록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속사 연예인들은 소속사에서 다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면 저서 같은 게 있으면 저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넣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보통 연예인들 때문인지 소속을 되게 자세하게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이력서로 되어 있는 회사만 쓰는 게 아니고 소속 그룹 같은 것도 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소속 그룹? 되어 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팀. 네네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시스타이다가 시스타 19로 갔다 그러면 시스타 19도 같이 넣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넣을 수 있고 수상 내역 있으면 수상 내역도 받은 그런 증명서 같은 거. 좀 애매했던 게 AWS MVP 쪽 제가
한 2년 정도 한 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라고 해서 그 MS 쪽에 물어봤더니 따로 증명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를 첨부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만약에 GDE 하신 분이 등록하시려고 하면 그런 증명 같은 것도 같이 다 제출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아까 AWS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계속 AWS. 그쵸. 그런 것도 하셨었군요. 우리도 나중에 우리도 뭐 해주는 거 해요? 아니야? 해야 지금 돼요? stdout.fm 하면 약간 네이버 검색 결과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뭐였지? 오디오 클립 등록해서 네. 이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stdout.fm으로 검색을 안 하죠. 글도 없어요. 네이버 stdout.fm 하면 다 우리 거밖에 없어. 그래요? 다른 글이 없어. 약간 stdout을 지금 검색을 점령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CP는 등록 안 하세요? 뭐요? 네이버요? 나중에 나중에 쓰고? 아니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최대한 안 해야지. 왜요? 그래서 직접 네이버가 직접 해주기 전까지. 그것도 아니네 안 되겠다. 보람튜브 검색하면 네이버 거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그게 뭐예요? 그 보람튜브라고 최근에 유튜브 뭐 건물 샀다는 얘기 해서 지금 실검에 올라와 있었는데 네. 그 정도 되면 네이버 인물 검색에 넣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가 봐요. 보람튜브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네? 상호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보람 이런 이름을 검색해야 되는 거 이름을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렇네요. 근데 뭐 거의 한 달에 몇십억을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어린아이이신데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거겠죠? 같이 이제. 그거 보면 거의 부모님이 풀타임이에요. 아. 직업 그만두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벌면은 일을 하면 안 되지. 그거에 전념해야지. 그쵸. 물론 이제 뭐 아이랑 엮여 있어서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보진 않아서 저는. 아무튼 너블님은 등록 안 하세요? 왜 해요? 왜 해야 되죠? 책 쓰신 거 없나요? 없어요. 편집만 하셨군요. 네. 편집자로 막 맞죠. 편집한 책들을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아무도 편집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테라폼 만든 책을 ISBN 따서 아마존에 등록한 다음에 그거 저자라고 네이버에 다시 신청해요. 또 저 얘기하시는. 저 얘기는 아마존에 빨리 책을 등록해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제가 좀 바빴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요? 잘 몰라서. 저 없다고 막 열심히 제육하시던데. 안 우리 버리고 갔다고. 맞아요. 잘 놀다 오셨어요? 네. 잘 놀다 왔습니다. 베트남 갔다 오셨죠? 네. 그것도 지금 까먹고. 그치. 누구라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적어주신 건 회사 기술 블로그? 네. 이거는 최근에 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당근마켓이나 마이리얼트립이나 뭐 스포카 같은 곳에서 글을 이렇게 쓰시면 저는 아무런 이렇게 뭐 피드를 받지 않아도 그 SNS 타임라인에 계속 이런 글들은 계속 공유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기술 블로그를 어쨌든 만들어 놓긴 했지만 쓰는 분들이 정말 이제 손에 꼽아요. 그래서 정말 글도 뭐 1년에 한 번 올라오면 많이 올릴까 말까 한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적어도 정말 큰 회사들이니까 뭐 예를 들면 라인 쪽은 글 계속 생산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큰 회사들만 가능한 거야 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서 한동안 그렇게 수긍하고 있었는데 당근마켓 글 보니까 아닌데? 라는 생각 들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이리얼트립도 엄청 큰 회사냐고 하면 그 구성원 전체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글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저 링크드인 쪽으로도 계속 글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기술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많은 인원이 필수적인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 좀 들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보상이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건 다른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못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서 약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야놀자도 기술 블로그가 있긴 있어요? 네, 이 수준이에요. 지금 야놀자 기술 블로그는 어디로 돌아다녀야 누가 글이 있는 줄 아는데 이번에 그 테크야 놀자 행사를 거기에 올리셨던 거예요? 네,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올렸어요.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좀 나갔으면 해서 네. 안내문을 일부러 그쪽에다 작성한 거거든요. 보통은 사실 그 글 보시면 다 CX
서비스실이나 CX 개발실 분들이 다 써주신 거라서 다른 팀들에서는 사실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소위 관종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래 되기는 했네요. 2017년에 만드셨는데. 네. 2년 동안 글이 많진 않네요. 심지어 다섯 개? 그 기술 블로그는 네. 기획자분이 만드셨어요. 한 네. 번도 프로그래밍 안 해보셨던 분이 그냥 한 6시간 넘게 고생하셔서 만들어주실 건데. 블로그 좋은 것 같아요. 지킬로 만드셨네. 네, 그러니까 그 후기가 있었어요. 그 기획자분이 그거를 맥에다가 루비를 설치하는 것부터 고생해가지고 그 루비는 안 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루비가 안 된다뇨. 왜 얘기가 그렇게 가요? 어제 CP가 되게 명언을 남겼는데 해도 얘기해도 되나요? 뭐 말했죠? 그 루비를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아, 그건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이제 딴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생각하잖아요. 아, 역시 자바를 해야 되나 보다. 좋은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근데 자바로 해서 그냥 좋은 회사 네이버 끝 들어가면 그냥 평생 월급쟁이. 그러니까 잘리지 않는 정도의 그 정도 돈을 버는 거고 네. 진짜 돈을 대박 벌고 싶으면 루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보다는 그냥 루비하는 스타트업들 회사 약간 느낌이 달라요. 루비 쪽이 약간 프로덕트 빨리 만들고 이런 거 하거든요. 파이썬보다 약간 기술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서 지금 업비트 저희 사무실 바로 2층에 네. 있는 업비트도 네네. 처음에 지금도 레일즈로 짰거든요. 엄청 빨리 만들고 대박 돈 벌었죠. 그러니까 업비트가 네. 모든 걸 다 루비를 하는 건 아닌데 루비를 좀 써줬고 루비 개발자분도 좀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이. 레일즈로 했고 네. 그리고 카카오톡도 처음에 레일즈로 해서 그쵸, 중간에 그쵸. 막 네. 바꿔갔지만 어쨌든 레일즈로 빨리 띄운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저희도 약간 끼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지금 저희 강남역에 이 건물 미림타워 미림타워. 여기 약간 루비 건물이라고 바로 15층 꼭대기에 지금 업비트가 그걸로 돈 벌고 저희도 지금 아래층에도 돈 벌고 또 아래층에 그 업비트 자회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루비 쓰는 회사들이 많아요. 카카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 이 건물 지하에 가시면은 테슬라 슈퍼차저가 아니고 테슬라 그 충전기 있잖아요. 거기 한 8개 있어요. 그 차도 한 그 정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돈을 크게 벌고 싶으면은 자바는 아닌 거지. 자바는 이제 월급쟁이로 보는 건물 거고. 이름도 바꿔야겠네. 루비타워로. 네, 그 말했어요. 미림타워에. 우리가 이거 다 먹으면은 그냥 오해할 수도 있지만 뭐 당근마켓 설치한 건 아닙니다. 아, 예, 저희는 테슬라 한 대밖에 없고 그럼 야놀자는 어떤 언어를 쓰시나요? 지금 사내에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자바랑 타입스크립트예요. 타입스크립트 아예 공식이군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 Node.js로 백엔드 서버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 명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그러면 타입스크립트가 훨씬 좋겠다고 해서 2017년부터 도입했는데 지금은 다들 뭐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다 사용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노드나 자바스크립트 쪽을 많이 쓰긴 하는 거네요. 네네. 자바 메인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만 하셨던 분들도 네. 최근에는 같이 일하시면서 아 이건 타입스크립트 해야겠다고 다들 얘기하시면서 전환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스택이 보통 이제 어디까지 커버하는 거예요? 그냥 풀로 뭐 앱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앱이랑은 따로? 앱은 어쨌든 다 따로여서 iOS는 네. 스위프트로 하시고 안드로이드는 지금 코틀린이랑 자바가 섞여 있는데 네. 코틀린으로 거의 다 넘어가고 계신 상태고 꽤 퍼센테이지를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CX 개발실에 있는 API들 혹은 뭐 야놀자 웹 같은 경우는 다 리액트나 혹은 노드.js 쓰는 그리고 거기 타입스크립트 넣는 상태로 다 작업하고 있고 다른 팀들도 이제 노드.js 쓰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도 타입스크립트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다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타입스크립트 잘 쓰는 분 만나봤는데 요즘에 이제 바벨도 안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바벨을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 뭐 엑마 2016 뭐 이런 거 하면 네. 따라 바벨 썼는데 네. 이제는 다 타입스크립트라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와. 바벨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타입스크립트가 훨씬 좋으니까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자바스크립트 하던 분들 또 요즘에 약간 루비가 다 좋지만 약간 아쉬운 게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루비랑 같은 상황인데 어리고 잘하는 친구들이 다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예요. 파이썬이나 그쵸. 루비보다는 그렇죠. 파이썬은 좀 데이터 쪽에 많이 집중된 것 같고 네. 루비는 사실 원래 쓰던 분들 아니면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타입스크립트 하는 건 좋은 네, 좋은 것 기술적으로 같아요. 훨씬 빨리 쓰시는 거네요.
저희가 되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하는 고민이 타입스크립트 써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은데 새로운 사람 찾을 때 타입스크립트를 우대사항처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대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가장 최근에 저희 파트에 합류하신 분은 자바만 공부하시고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타입스크립트라는 것도 처음 접해보시고 하셨는데 사실 상관없지만 그게 구인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되게 허들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 우대사항에 타입스크립트 써 있는 게. 그래서 구직하는 입장에서. 네네. 네. 그래서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않으셔도 이게 한 번도 또 쓰지 않으셔도 사람의 상관없다. 성향상 네. 우대 사항까지 다 만족해야만 지원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순수하게 우대사항이지 실제로는 그냥 사실 저희 파트라고 하면 그냥 백엔드를 다뤄보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런 관심 있었어요라고 해도 사실은 지원을 해주시라는 게 입장이에요. 왜냐면 자바 개발자처럼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더라고요. 우대에서 빼시면 어때요? 타입스크립트. 그건 JD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니, 또 빼면 또 너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가? 이거 이제 뭐 JD라고 부르는 그 잡 디스크립션을 쓸 때 뭔가를 쓰긴 써야 되니까 막 쓰긴 하는데 사실 맞아요, 그 맞아요. 밑에 다 필요 없고 그냥 백엔드 서버인지 프론트인지만 보고 맞아요, 지원하면 맞아요. 되는 건데 그 밑에는 안 쓸 수 없잖아요. 네. 그 회사 나름 뭐 어떤 기술 쓰는지도 거기에다가 약간 표현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막 이거저거 써있지 그냥 백엔드 서버인지 프론트를 뽑는지 요거만 보고 지원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들인 다른 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파트는 사실 되게 명확하거든요. 새로 오셔서 새로 배우시면 된다라는 주의여서 그냥 그렇게 합류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자바로만 일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도 사실 타입스크립트 우리 회사 저희 회사 와서 처음 쓰시거든요. 네, 상관없는 그러면 거라서. CX 개발실에 TO는 몇 명인가요 지금? TO는 제가 아는 건 꽤 많다고는 들었는데 저희 파트는 제가 아는 거는 한 4명, 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사실 못 들어오고 계세요, 계속. 연우도 꽤 공격적으로 사람 뽑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런데 맞아요. 저 지금 네네. 계속 착각했어. 어디라고? 야놀자 여기어때 막 몇 개 있잖아요. 아, 네네. 착각하다 그렇죠. 갑자기 네. 든 생각이 아 그러고 보니까 야놀자 얼마 전에 유니콘 됐구나 막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회사가 그러면 이제 유니콘이 됐죠. 그만큼 투자 받았으니까 엄청 네. 공격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채용은 그 전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 새로 입사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비율 보니까 새로 입사하신 분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회사가 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한 3, 4개월 사이에 엄청 늘었거든요. 네네. 거의 새로운 분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늘려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저희가 주제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또 블로그 저희 회사 얘기 좀 들어보면은 저희는 사실 좀 궁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10명 정도 때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중간에 사람이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뭐 안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계속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근마켓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제 직접 쓰시는 분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어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궁해서 더 쓰자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 그냥 내가 쓰고 싶어서 썼는데 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좀 성향이 쓰시는 글을 쓰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내부적으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지원했을 때 블로그를 보고 좋은 느낌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피드백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럼 나도 하나 써보고 싶다 이런 게 많았던 거죠. 결국에 저는 아직 하나도 못 쓰긴 했는데 안 써요. 블로그 평소에 잘 쓰면서 근데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쓸거리가 분명히 생기는데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나 여유 시간이 있어야지 뭐 맞아요. 일주일이라도 맞아요. 있어야지 이제 네. 쓰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잘 안 되고 예, 약간 그걸 강제로 만들어야지 쓰는 거고 또 쓰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기 이제 써주신 거 중에 보상 이런 것도 있는데 보상은 사실 처음에 없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스타벅스 카드라도 주자 글 쓰는 사람한테 하는데 다른 분들 쓰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쓰지도 않아요. 막상 보상하고 더 글이 안 올라와요. 네, 보상하고 글이 더 안 올라와요. 최근에 저희 머신러닝 글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맞아요. 또 이제 뜸하고 네, 한때는 저희가 막 처음에 창업할 때는 창업 이야기도 쓰다가 또 뜸하고 이게 뭔가 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느 계기가 또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기술 블로그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야놀자가 기술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회사냐 이런 거는 약간 기술 블로그만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도 생각하는 게
그냥 그 외부 행사할 때 돈 줘서 후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좀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50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데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한 1년 정도 지원하다 보면은 이제 행사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나 이렇게 약간 그런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기술 행사에 뭔가 후원해주는 회사면은 뭔가 기술적으로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그 와중에 기술 블로그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면 당연히 플러스 되는 거고. 약간 자체 행사 만드는 것도 그렇고 외부 행사 지원도 중요한 것 같고 블로그는 저희도 사실 지금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전 잘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글이 잘 안 올라와서 이제 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도 쓰고 싶은 건 많은데 네. 막상 못 쓰고 그게 쉽지 않죠.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 사실 기술 블로그에 뭔가 기초 얘기 같은 거 올라오면은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네. 고민도 많아요. 약간 좀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프로덕션 레벨로 올라가서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 이게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글들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다시 글로 쓰려고 하면은 이게 또 타이밍 놓치기도 쉽고 일하다 보면은 또 이제 지나가면 또 잘 가물가물하고 의식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글을 쓰는 게 뭐 알아서 쓰세요라기보다는 그냥 업무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뭐 쓰고 싶으면 업무 시간에 그냥 쓰는 거죠. 업무 시간에 자기가 했던 거 정리하고 쓰기도 하고, 저희 또 인턴분들 들어오셨을 때는 이제 인턴분들을 약간 프로젝트처럼 드리거든요. 프로그래머 분들한테는. 그러면 그 프로젝트 잘 끝나면은 그거를 잘 정리해서 블로그를 쓰면 좋겠다. 처음부터 가이드를 했었고, 그런 글도 이제 한두 개 나와 있던 걸로 알거든요. 그것 중에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CP가 람다로 이미지 전환하는 거 잘 썼었고, 그것도 잘 많이 펴졌었고, 그건 이제 저 들어오기 전에였고, 근데 이번에 또 저희 회사에 뭐라고 읽어달라고 했죠? 이름을 뭐라고 해달라고 했지? M군인가?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을 말하지 말랬어요, 영어로. 네, M군이라고 읽어달라고 하시니까 M군이라고 쓰시는 분이 이제 람다 엣지에서 실시간 이미지 전환하는 거, 그런 것도 올라갔었는데, 그것도 많이 또 읽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이렇게 아직 많이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한 사례니까.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트래픽이 커지면서는 좀 겪게 되는 문제들이 다르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알고 있는 거랑 트래픽이 큰 상황에서 그거를 바꾸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실제 사례를 넣은 거니까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기술 블로그의 주제 아까 이야기했는데 주제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이게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쵸. 약간 내가 기초적인 걸 써도 되나? 약간 일반적으로 기술 블로그라 그러면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거든요. 다이어그램 정도만 알려주고 맞아요. 자세히는 안 적어요. 그럼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삽질하고 뭐 약간 기초적인 걸 써도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블로그엔 쓸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람다 쓴 분이 그 다음 거 했던 게 이제 뭐 저희 알림DB가 너무 커져가지고 RDB로 커버가 안 되니까 다이나모DB로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다른 업무가 없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걸로 글을 써봐라 했는데 결국 안 쓰시더라고. 그래서 막 물어보면은 이런 거 너무 다이나모DB 너무 쓸 게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너무 기술적으로 다이나모DB가 잘 돼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안 어려울 수 있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어떤 맥락에서 그 일을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큰 인사이트 주는 거라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안 쓰는데 뭐 쓰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쵸. 그때는 이제 업무도 많이 없을 때라 시간을 가지고 써봐라 했는데 잘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넵튠 한 것도 있어서 넵튠 쓴 것도 있어서 넵튠도 써봐라 그랬는데 뭔가 또 걸리는 거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을 저 예전에 쓰는 것도 회사 아니고. 다닐 때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행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재고를 관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재고를 창고가 있고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는데 코엑스 창고에서 코엑스 부스로 재고를 계속 이동시켜야 되고 어떤 재고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서로 전화로 하기에는 너무 실시간 소통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저랑 여기 계신 션님이랑 몇 명 모여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도구를. 네. 간단한 웹페이지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때 어떤 경험들 그런 거 이제 글로 남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요 팀이 되게 재밌게 일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퍼지고 생각보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쓰신 대로 관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쓰고 관종지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글을 많이 쓰려면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쓰고 알려지는 게 좀 좋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회사 기술 블로그에 글을 쓰면 다음에 이직할 때 도움이 돼요. 다음에 이직할 때 결국 뭐 이력서도 있지만 회사 기술 블로그에 썼던 글 링크하면 그게 훨씬 더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력서 보면 그 사람 다닌 회사랑 경력만 봐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거든요. 거의 맞아요. 거기에 이제 기업 주소 박듯이 기술 블로그에 썼던 글들이 있으면 확실히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서류 통과는 거의 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어필해 보세요.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강제로 쓰게 하는 할당을 주고. 네. 근데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좀 의식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재밌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좀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글로 쓰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좀 더 블로그 하는데 부담은 적어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없으면 아예 안 나오죠. 처음부터 나는 블로그 글 같은 거 안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힘든 것 같고. 또 다른 이야기 또 뭐 먼저 하죠? 엄청 많이 적어주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주제가 풍부하게 녹음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제 그때그때 있는 사건들을 많이 다뤘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다는 아니고. 그럼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사실은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거 야놀자 얘기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그 위에 적었던 IT 씬에서 야놀자 이미지는 어떤지가 궁금한 건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어서 그다지 영향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놀자 최근에 2,000억 정도 투자 받으면서 유니콘 기업 됐는데 이거를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쿠폰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직원들한테 따로 나눠줘서 이렇게 어디 뭐 지인들이나 뭐 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쿠폰을 따로 지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없고 다만 뭐 지금 약간 이벤트 지금 성수기라서 새 신규로 가입을 하시거나 하시면 쿠폰팩을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정도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제 발표에서도 제가 이 얘기는 꼭 했었는데 성장세가 지금 좋은 편이라서 사실은 사람보다 일이 더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이렇게 JD 보면서 우대사항을 다 만족해야지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회사에 막 이 회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혹은 이 회사에 마음에 드셨으면 마구 지원하시면 오히려 더 기회가 더 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제 회사 설명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개발자분들한테 열심히 그 이야기 했어요. 일이 많다고. 성장할 기회가 훨씬 많다고. 이게 저는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된 회사고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그걸 유지보수하느라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뭐 이렇게 사람을 막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로 어떤 일을 진행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야놀자는 하고자 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월급 끊기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되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타입스크립트나 뭐 해보지 않았지만 들어와서 해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월급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심지어 이거는 프로덕트에 직접 적용되는 거라서 공부도 더 잘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만 모든 팀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실 혹은 저희 팀 분들이랑만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좀 더 자랑하고 싶은 건 제가 같이 있는 CX 개발실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CX 개발실이 됐고 작년에는 그냥 CX 서비스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획자분들이 같이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사실 저희 팀에 최근에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발 문화가 뭐냐고 어제 행사에서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저희 실장님 대답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서로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개발할 때도 이걸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고민하지 이것까지는 내 일이고 이건 네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장점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주인의식이 있다. 맞아요. 네네. 그게
이게 사실은 그냥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너십은 오너들만 가지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를 이 회사에서 좀 제가 되게 많이 깬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되게 열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놀라운 부분이었고. 네. 야놀자가 저는 예전에 이제 뭐 호텔 숙박 요런 쪽만 하는 줄 알았는데 유창님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도 프로덕트를 넓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네. 지금 원래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정말로 숙박만 국내 숙박만 다루고 있었는데 2018년 7월부터는 레저 액티비티 카테고리를 오픈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해외 숙박까지 이제 제공하는 해외. 네. 좀 더 서비스 카테고리를 좀 더 놀렸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외부에 어나운스 된 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다른 카테고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에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 네, 서비스들 다른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확실히 한때 그게 있었잖아요. 경쟁하던 여기어때랑 야놀자랑 또 뭐 하나 더 있었나요? 저희는 두 개였나? 사실 여기어때밖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려하지 않고 한창 뭐 네, 서로 네. 광고 때리고 막 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어때랑 제일 치열했을 거예요. 광고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요? 그 시기가 지나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약간 결론이 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안 써봤지만 왜냐면 유니콘에 누군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금 물론 여기어때가 몇 달 후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네네. 경쟁사 상황은 저희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경쟁이 있으면 또 좋은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경쟁이 확 와닿진 않아요. 그쵸. 근데 아마 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되게 체감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렇군요. 회사 내에서 아까 그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젝트도 하나 개인적으로 해보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 그러니까 레저 액티비티를 서비스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저희 팀이 되게 바쁘게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레저도 여름이 성수기라서 어떻게든 7월에 런칭을 해야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실은 비수기가 꽤 긴 서비스더라고요. 지금 해보니까. 여름 타겟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서 되게 비즈니스 때문에 달렸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저는 약간 번아웃이 왔어요. 그때 저희 그때 둘째가 출산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당시에 그 2018년 7월부터인가 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 관련한 법령이 생겼었잖아요. 네. 지금 다 그거 어느 정도 적용받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된 방침은 52시간을 근무해라가 아니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초과한 근무 시간을 다른 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저희 그 개발 쪽에 그게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 팀마다 이제 자기가 잘하는 장기를 발휘해서 이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지를 했는데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그걸 적는 게 가장 많았고 특이한 거는 이제 DB 잘하시는 분들은 DB 이렇게 쿼리를 해서 직접 자기가 넣고 그거를 쿼리를 정리하실 수 있는 팀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 팀에서는 지금은 퇴사하셨지만 미경님이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캘린더에다가 아이폰 그 워크플로우 이용해가지고 출근했다고 하면 캘린더에 등록되고 퇴근했다고 하면 나오고 해서 그 시간들을 체킹할 수 있고 그거를 슬랙으로 메시지를 받는 것까지는 혼자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셨는데 그거 보고 저 너무 좋아서 다 이거 쓰세요라고 했더니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완전 소외돼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사내 메신저로 슬랙 쓰고 있으니까 슬래시 커맨드로 해보자라고 해서 먼저 했었고 근데 슬래시 커맨드를 해보니까 3초 이내에 응답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거 하고 있잖아요. 백그라운드로 돌려.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등록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막 중복 등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닫아버리고 지금은 다 웹페이지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워크로그라고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 CX 실만 썼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0분 쓰다가 지금은 이제 한 4개 파트 정도에서 쓸 수 있게 점점 더 이렇게 늘려나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고객을 만나려면은 어디서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지하철 타고 갔을 때 화면 살짝 보면 그 핑크색 보이면 야놀자인가라고 해서 살짝 보면 지그재그고 뭐 이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밤에 막 작업하고 가지고 가면 그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워크로그 만들어서 그런
시간 사용하는 것들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입자가 생기니까 재밌어진 게 한 30분 넘어가는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씩 커피 타임을 하는데 커피 주문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서비스에서 다시 또 추가 서비스를 붙일 수 있었어요. 커피 주문하는.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재밌고 그것도 올려놓으면 이제 사람들마다 다 피드백 줘서 뭐 내 주문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내 주문 어떻게 빼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커피 주문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네. 다음에 한번 네. 그분 모셔다가 네, 그분 바로 옆에 계신 한데 지금은 안 계시긴 한데 네. 재밌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2년 됐는데 아직까지 흥미를 잃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계속 추가되니까. 근데 저희 팀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5년 된 개발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정말 조그만 야놀자일 때부터 같이 하셨던 분인데 얘기하시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아직도 야놀자가 재미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롭다고. 그래서 원래 야놀자가 지금 같은 분위기인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옛날에 야놀자 이미지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뭐 앱을 제대로 만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홈페이지 하나로 원래 원조도 카페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 카페인가? 맞아요. 그 카페로 다음에 했어요. 이제 대충 홈페이지 만들어서 뭔가 대충 외주로 만든 것 같은 홈페이지 느낌이었다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뭐 제대로 개발자 뽑고 약간 앱 밀고 그러면서 요즘 스타트업이라는 느낌이 나기 시작한 거라는 네네.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회사라는 느낌이었다가 조금씩 네. 이제 변화한 느낌? 그런 되게 오래되긴 했었죠. 뭐 10년 전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네네. 회사니까. 꽤 업력은 네. 꽤 긴 회사더라고요. 저도 스타트업처럼 몰랐어요. 느껴진 맞아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저도 느끼기로는 네. 저는 17년부터 합류했는데 대충 회사를 이렇게 꼭 역산해 보면 한 15년, 16년부터 완전 다른 회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부터 매년 다른 회사처럼 변경되고 있더라고요. 이 시작부터 스타트업이 기술 스타트업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긴 한데 그렇게 나아갈 회사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당초에. 네, 그런 느낌 아니었던 거죠. 기술을 타겟으로 삼고 그쪽 뭐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기술이라기보다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은 뭐 적어도 앱을 만든 능력은 되거나 개발자를 뽑아서 그런 느낌이 있긴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외주로 홈페이지 만든 것 같은 느낌? 뭐 아니면은 뭐 한두 명이서 한 느낌이었지 이 지금 느낌은 스타트업처럼 키워가다가는 그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미지도 싹 바뀌었고 지금 뭐 야놀자 간다고 해서 개발자분들이 뭐 그걸 뭐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엔저자는 그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카페에서 시작하고 네. 했다가 여기였다랑 경쟁하고 하면 어느 순간 여기였대랑 굉장한 것도 엄청 뒤늦게일 거예요. 그래요? 심지어 제가 네. 입사했을 때는 여기여때 앱 사용자가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2017년 초는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저희가 좀 더 잘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 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들어갔을 때는 막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럼 포지션상 그 뭐지? 그 해외에서 이제 이런 숙박업을 점령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하나가 네. 있잖아 회사가. 아고다. 아고다도 그렇고 호텔스타컴도 그렇고 다 호텔스타컴. 같은 데 거라고 네. 했잖아요. 그런 데는 경쟁 회사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요 고객이 국내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요 고객이었잖아요. 그래서 고객층들 이렇게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너무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네. 한 20대,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정도로 돼서 국내 숙박 위주로 사용하시다가 카테고리 확장해서 레저도 이제 레저는 그쵸. 되게 잘 네. 어울리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해외 숙박은 이제 시작한 단계라서 뭐 그 해외 OTA들이 그런 저희들의 경쟁 상대냐 그러면 아주 큰 그림으로 대표님 머릿속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그냥 투자자예요. 왜냐면 최근에 투자한 네. 데가 그 부킹홀딩스라고 해서 아고다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네.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투자자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나고 그럴 수도 공식적으로 있겠네요. 회사에서는 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글로벌 회사는 글로벌 회사고 우리는 그냥 그렇죠 로컬 회사에 거기서도 차라리 그렇죠. 로컬 회사 밀어서 키우는 게 더 좋을 수 있긴 그렇죠. 하겠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근데 유창님 어떻게 보면 이제 웹 서비스 쪽으로 오신 건데 그 전에는 게임 개발하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는 게임 개발하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가 유니티. 네 유니티로 클라이언트 만들다가 그 회사에서 서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옛날에 뭐라도 해본 사람 손들어가지고
PHP로 뭘 했었네요. 그래서 아. PHP로 게임 서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노드.js 바꾸고 아. 그래서 노드.js로 하고 있다가 이게 되게 게임 회사들이 그 당시에 한참 붐이었잖아요. 왜냐면 드래곤플라이트 같은 거 잘 되면서 작은 회사들이 정말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이 다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게임 출시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도 한 회사는 게임을 냈고 한 회사는 게임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행히 그때 이상한 모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미경님이 그 당시에 야놀자에게 있었어가지고 추천해 주셔서 이제 이 회사 면접 보고 들어오게 됐죠. 아 그래요? 미경님이? 미경님이 있었어요. 나는. 미경님 그리고 나갔네. 미경님 한 2년 6개월 이상 네, 다니셨죠. 오래 아, 계셨죠. 아까 그 미경님 워크로그 네. 그 글에도 보면 미경님 아이콘 막 보이거든요. 맞아요. 미경님이 같이- 아이디어였어요. 처음에 아. 그 캘린더에다가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부터 다 미경님이 했었고 그리고 기술 블로그도 사실 미경님이 만들었어요. 아, 되게 아, 많은 그래요? 일을 하셨네요. 네. 아 기술 블로그를.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은 그냥 개발자다라고 그렇구나. 제가 그 왜 여쭤봤냐면 쓰신 책이 유니티 책이어서 아, 맞아요. 아, 네. 이쪽으로 시작하셨나 보다. 클라이언트 개발하고 그때 클라이언트 개발하고 나서 왜 초반에 뭐를 사람이 배우면 자신감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 자신이 충만한 자신감으로 나도 나랑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 할 수 있겠다라고 알려줘야지라고 해서 시작했던 건데 네, 그렇죠. 책을 그럼 처음부터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처음엔 사실 블로그에다가만 정리하는 수준이었는데 그 제안을 주셨을 때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편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블로그는 사실은 저자마다 성향이 다르고 프로그래밍 스타일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지 네. 않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했었는데 너무 원대한 꿈이었죠. 우리 약간 오늘도 기승전 책 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기사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았는데 야놀자는 지금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조직들, 그러니까 영업 조직들은 아마 네. 정확하게 출퇴근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R&D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하는 네. 팀들이 모여 있는 R&D 조직은 지금 약간 자율 출퇴근이어서 8시부터 11시 사이에 그냥 편하신 시간에 오고 편하신 시간에 가세요. 다만 이렇게 그냥 근무 시간 8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뭐 바빠서 초과 근무가 생기면 그 초과 근무만큼 사용하시고 이제 뭐 일찍 가시기도 하고. 개발자들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배민도 한번 9시인가요? 10시 정시 출근 때문에 개발자들이 뭔가 괜히 이미지가- 꺼려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이미지가 좋아도 네네. 개발자는 뭔가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좋네요. 지금은 그 부분은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구나. 책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뭐야, 중간에 끊었어요. 저는 이제 기승전 책 안 되겠다 생각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다시 책으로 그래요? 돌아왔어. 아니에요. 근데 책이- 책 돈은 얼마 버셨어요? 책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 쇠를 돌릴 때마다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2번 정도 돌아간 것 같고 그럼 많이 버셨네. 이제까지 찍으셨으면 아니요, 이게 한 번에 만드는 양이 적어요. 왜냐면 아. 기술서적이고 유니티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장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책을 이미 쓰고 있을 때 버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가지고 제 다음에 나온 바로 그 버전업을 따라가는 책들이 훨씬 더 잘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600쪽짜리 책을 그게 와. 욕심이에요, 그게. 왜냐면 클라이언트를 책을 쭉 쓰고 보니까 사실 게임이 그때는 클라이언트만 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출시가 할 때쯤 돼 보니까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운영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더라고요. 실제로는 서버 사이드에서 상점 같은 걸로 막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책 한 권 읽으면 아주 간편하게 PHP로 그 정도는 해보실 수 있어요 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책을 보면은 2장이랑 3장은 내용이 그냥 그럭저럭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 장은 정말 급하게 끝나거든요. 서버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끝나요.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랬던 거고. 얼마나 걸리셨어요? 거의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래서 지금 아마 리뷰를 지금 보시고 계실 수 있는데 네, 저 지금 보고 있어요. 인간 폭격이죠. 네. 심지어 코드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책에 있는 코드만 따라하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급하게 했던 게 거기에 있던 내용을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깃북인가요? 그쪽에다가 다 올리고 동영상 강좌 올리고 코드 깃허브에다 다시 다 공개하는 일을 한번
책 나간 뒤에 그거를 더 아이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다 해서 AS 하느라고 그거를 했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도 뷰가 좀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도 고맙다는 글들이 좀 달리는데 그건 너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래된 코드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버전업이 너무 많이 돼서 그 코드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 출판사 사이트에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담긴다는 게 원래 뭐 예스24 리뷰에 있을 맞아요, 법도 맞아요. 한데 40개나 넘었어. 네. 10,000개요? 40개. 아, 40개. 보통 4개 달려도 많이 달리거든요. 하나도 40개가 달렸다. 한두 개 달리면 그냥 직원이 그럼요. 썼겠거니 하는데 아, 댓글. 지금 힘들어서. 예스24는 심지어 리뷰가 4개밖에 안 돼요. 5명. 이게 이렇게 리뷰가 남고 하니까 이거 사실 면접 볼 때 야놀자 면접 볼 때 저희 네. CTO님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셨거든요. 아이고. 아, 리뷰가 성적이, 왜 이렇게 낮냐? 성적이 아, 좋지 않다고. 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비판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나온 경우 거의 없고 그냥 감성적으로 비판하잖아요, 보통은. 맞아요. 실제 진짜 잘못 쓴 건지 아니면 그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판단이 어려워서 그리고 잘 팔리는 책도 별점 아무리 높아도 별론 책도 많고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는 이제 그게 됐죠. 이게 책이 나오니까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냥 게임 개발자라고 하면 뭐 게임 하니라는 정도였는데 얘가 책을 썼어요 라고 하니까 책을 냈다고가 되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사실 게임 정말, 프로그래머는 프로게이머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책 써보시고 나서의 소감은 어떠세요? 저는 그때 그 방송에서도 예전 방송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꼼꼼하게 정말 피곤해도 한번 봐야 되는 건 정말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코드 그 관리를 정말 잘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에다가 코드를 넣다 보니까 그 코드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변경이 돼요. 근데 그게 그쵸. 반영이 안 되니까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글 쓸 때는 지금 약간 전략을 바꿔가지고 GitHub에다가 올려놓고 몇 라인에서 몇 라인까지 블로그에 임포트 하는 식으로 썼는데 그거는 개인 블로그가 있으시다는. 네, 개인 블로그는 그렇게 해서 한동안 그렇게 운영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저서로 그렇게 코드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궁금한 상태이긴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하시나 보다. 저는 그냥 과거 거는 버리는데. 저는 애초에 블로그 쓸 때도 과거 글을 수정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내가 네. 그것까지 수정하다는 내가 글을 더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책도 뭐 예전 책인데 어떡하겠어. 그 앤디언트랑 데이브 토머스가 차린 출판사가 프레그 프로그래머스라고 네. 프래그마틱 프로그래머스. 네, 그거 알죠.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나 루비로 유명한 회사죠. 네, 루비로 유명한 근데 거기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유창님처럼. 코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코드 업데이트 해도 맞아, 책에는 맞아, 안 맞아. 실리니까. 거기서는 툴을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툴이 있고, 코드만 업데이트해서 그 본문에다가는 어떤 코드다 파일명을 예를 들면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링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완벽하진 또 않은가 봐요. 프래그마틱 프로그래머 책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냥 업데이트 약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새 책 내면 되지. 맞아요. 네. 그쵸. 실행 정도만 잘 되면 되고 어차피 특히 이제 유니티는 버전업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아이폰 책 쓸 때 네. 나오자마자 다음 버전 나왔거든요. 어차피 한 2년 있으면 아무도 봐요. 애초에 iOS 뭐 4, 5인데 이거 누가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뭐 자바스크립트 쪽은 좀 애매한데 자바스크립트도 뭐 다 타입스크립트 된 판에 누가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또 볼까. 여기도 그런 얘기 써 있어요. 기술 서적은 집필 중에도 버전이 올라간다. 그렇죠. 요창님이 써주신 얘기. 네, 힘든 것 정말 같아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글을 쓰는 동안에도 더 훌륭한 블로그 글이 올라오고 영어로 쏟아진다. 유니티는 버전업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했을 때는 뭐 4, 5 이렇게 될 때는 1년 단위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버전 네임을 연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연도 안에도 마이너한 업데이트들 꽤 큰 업데이트들이 계속 한 두세 번 막 이루어지고 하는 식으로 계속 변경되더라고요. 그래서 책 아이폰 쪽도 보면 기술 서적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는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은 게 iOS 쪽에 그 레이 앤더리치라고 유명한 블로그 있거든요. 걔네들 이제 책도 이북으로 만들어 파는데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은 iOS
WWDC에서 6월에 iOS 딱 베타를 딱 발표해요. 네. 한 2, 3주 안에 책 다 나와요. 우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 신기능에 대해서만 아. 신기능에 대해서만 다 나오고 그러면 실제 적용이 한 9월쯤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베타판으로 책을 계속 하고 딱 나오면 그때 바로 살 수 있게 하고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딱 정식 장면이네요. 출시했을 때 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출판사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술책 보는 분들은 은근 이북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지 않나 해서. 맞아요.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걔네들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기존 구매자한테 이메일로 계속 보내줘요. PDF를. 그 책 좋은 쓰시고 전략이네. 좀 살림의 보탬이 될 만큼 버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네.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달 월급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많이 보셨나요? 왜냐면 책 페이지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가격이 높아요. 책 가격이 높아요. 한 달 월급? 한 달 월급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적죠. 1년을 쓰셨는데 한 달밖에 한 달 월급이니까. 되게 그거 책을 다 쓰고 나서 되게 현타가 왔었는데 그게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컨텐츠는 다 내가 만들었는데 네. 실제로 돈을 버는 주체는 다르구나라고. 그렇죠. 그 특히 출판 쪽이 나한테 한 4% 떼주면 많이 떼주는 건가요? 아니요. 8% 계약하셨어요? 저는 10%로 했는데 10%. 그러니까 보통은 10%가 많은 8% 거잖아요. 였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나머지는 다 도대체 어디 있는지 종이 찍느라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하다가도 근데 실제로 종이값이죠. 네. 못 믿겠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인건비죠. 네. 인건비 실제로는 정도는 출판사 인건비가 제일 크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종이가 인쇄비가 있는데 그것도 종이가 인쇄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인건비만큼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마케팅? 네, 유통사. 유통사. 네. 근데 실제로 이북에서는 그것 때문에 한 2-30%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30%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꽤 인쇄 비율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통업체한테 주는 게 보통 35%? 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 팔면 3,500원이 유통사한테 나가니까. 그 책을 좀 더 열심히 써가지고 내가 책값을 10분의 1 해도 내가 버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내가 PDF 팔면 그쵸. 그래서 이제 자가 출판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자가 출판이 별로 될 없죠. 만큼 네. 시장이 크지 않은 것 같고 외국은 뭐 사실 자기네 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가 출판으로도 꽤 성공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여기도 책은 굿즈고 강의를 하라고 써서 네. 그게 강의도 하셨어요? 강의도 나중에 하셨어요. 저는 강의는 안 했는데 네. 그게 전략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몇십만 원짜리 강의라고 하면 그 정도 강의는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모객하고 대신에 재료는 책인데 그 책을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죠. 네, 자기가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굿즈를 다 얻게 되신 거고. 그럼 판매고가 높지 않아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정확한 그 타겟들한테 다 전달할 수 있는 거라서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학교 교수님들은 정반대의 전략을 택하시잖아요. 자기 학생들한테 자기 학생들한테 책을 팔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느낌? 약간 자기 책을 열심히 하시고. 많이 계시죠. 제본하면 안 돼. 저희 회사에서 책 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책 내시고서 꽤 잘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내고서 한 6개월에서 1년은 거의 강의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워낙 좋았고 그쵸. 근데 머신러닝 뭐 이런 거 돈으로 한참 뗄 때. 보면은 강의가 훨씬 많이 벌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방송?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블로그나 이제 이런 팟캐스트도 그렇고 돈이 된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돈이 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콘텐츠 그래서- 자체가 돈이 되진 않죠. 그쵸. 약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람튜브 이런 거랑 비하면 절대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죠. 근데 약간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 약간 전문 지식으로 가면은 이거를 일정 금액 이상을 받고 파는 방식이 돼야지만 돈이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 일반 공개하는 걸로 돈을 버는 거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때 뭐 우리나라 제일 블로그 많이 오시는, 그러니까 블로그 하면서 우리가 제일 방문객 많은 블로그를 운영하셔도 실제 수익 슬쩍 들어보면은 그렇게 단호하게 돈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기술 블로그로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강의나든지 뭐 다른 것들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였는데 스팀 계정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네. 게임은 한 정말 수집하듯이 모으시지만 실제 플레이는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똑같이 생각한 게 동영상 강의도 비슷하게 수집 욕구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강의 그렇겠네. 사이트에 자기가 뭐
그 유명하신 분들 외국에서 하는 유명하신 분들은 시리즈로 막 내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쭉 내고 굿즈를 이렇게 생산하듯이 그렇게 책을 드리고 수집 욕구를 자극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빨리 굿즈 만들어줘요. 뭐 또 만들까요? 티셔츠 만들어서 한 10,000원에 팔아요. 해볼게요. 네. 아니 뭐 어렵다. 그런 걸 하려면 일단 펜을 만들어야죠. 펜도 없는데 우리가 사야 돼 지금. 너울님이 다시 떠나야 돼요. 재고보다. 자기가 사는 건 약간 그 느낌인데요. 그 다단계 판매해서 자기가 일단 사고. 빨리 온라인에 그 테라폼 책 해주세요. 사람들 지금 살려고 대기 중일 거예요. 그래요? 오프라인에 못 오니까 못 사잖아요. 저희 온라인에 공개 다 돼 있잖아요. 책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수집 욕구라고. 맞아요. 근데 이게 손으로 직접 쥐는 건 완전 네. 다르잖아요. 아니 하시코프 모임에 그 어떤 그 많은 분들이 설마 테라폼을 몰라서 그 책을 샀겠어요. 그렇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또 기승전 책 같아. 아니에요. 마지막에 게임 프로젝트 하나 하신 거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서버? 게임 서버? 이건 뭐예요? 웬디? 이건 좀 됐는데 이게 책을 쓰고 나서 그 노드.js로 게임 서버 만드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지라고 해서 강좌를 한 7편 정도 생산하고 이거는 동영상까지 다 찍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15분 정도 되는 클립으로 그것도 업데이트도 2주에 한 번씩 해서 무조건 오전에 밀어내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어. 한 3개월 이거 하니까 되게 피곤해졌었는데 되게 힘든 대신에 재미는 있었어요. 왜냐면 정기적으로 올라가고 정기적으로 뭔가 알릴 수 있는 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야놀자 들어오기 전이니까 2년이 더 됐죠. 코드가. 그래서 지금 코드 최근에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긴 코드를 사람한테 내가 이걸 심지어 따라하라고 했다고? 근데 다행히 그 이후에 이걸 보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도 이메일이 가끔 오는데 지금은 다 말리고 있어요. 이거대로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더 좋은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고려해 보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근데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하시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되게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거의 이런 작업들이 이제 뭐 네. 일을 계속 하셨으면은 일이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번역을 하나 해봤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8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치면 집에 가면은 남는 시간이 한 2-3시간 됐는데 한 절반은 이제 지쳐있고 절반 정도 밥 먹고 이제 하다 보면 하루가 거의 없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그 웬디라는 그 프로젝트 할 때는 네. 7편 정도 글 쓸 때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했었고 당시에 저희 애가 첫째가 1살 좀 됐을 육아까지 때여서 하실 때 그래서 그때가 아니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는 애를 봐야 되고 와.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거 가능하구나 해가지고 했었는데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옆에 또 대단하신 분 한 분 더 계시긴 하지만 그쵸. 육아를 하시면서 팟캐스트도 하고 좀 많이 못다. 유튜브도 회사에서 하고.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유튜브 지금 구독자 1,300명 정도? 와. 근데 요창님 보니까 1,200명이요. 진짜요? 와. 아니, 근데 영상도 심지어 많이 올리지도 않았어.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그 저게- 웬디를 몇 개 올리셨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시리즈로 딱 7편짜리가 되니까 음. 그거는 유입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와. 그것만 해서 1,200명 사실 저 지금 1,300명인데 유튜브 광고로 한 달에 30달러 3만 원 정도 오거든요. 아니, 그 강좌들에는 지금 제 광고를 다 떼놨을 거예요 아마. 왜 떼셨어요? 광고 넣어야죠. 당시에는 그게 멋있어 보여서 뗐는데 지금은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네. 뭐 4,000시간 아, 뷰랑 맞아, 이런 맞아, 제한이 맞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그걸 그때 하려면 제가 등록했었어야지. 한동안 그걸 해놔야 될 거예요. 영상 열심히 올리셔야 됩니다. 약간 유창님도 아까는 분명히 웬디 따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영상에는 또 지금은 따라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은 따라. 일단 이거는 보고서 그 다음에 따라하면 되죠. 다음 자료 이제 다음 아이디어만 올려주세요. 지금 되게 그런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결국 버전도 타고 그 뭐지 분위기도 타가지고 당시에는 노드.js 시퀄라이저 쓰는 거는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익스프레스 쓰는 거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프리즈마라고 부르는 그런 ORM 네. 되게 핫하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그거 맞아요, 써야 맞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여가지고 저는 써보지 못했는데 지금 새로 하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한참 약 집어넣어서 나 해야겠죠. 그거는 해야 되겠다. 저 얼마 전에 주말에 워크숍 가서 프리즈마 하는 거 따라서 해봤거든요. 그거는 지금 네. 되게 핫한 것 같아요. 네, 44비치 유튜브나 올려야 돼. 그래프 QL을 그래프 어떤 QL 그거 워크숍 가는데 했어요? 거기 프리즈마랑 다 연동돼서 저 엊그저께
뭐 미니 해커톤 하고 왔잖아요. 제가 혼자서 토요일에. 어디서요? 우리 개인 프로젝트. 아, 그래요? 서비크라님 만났는데 서비크라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프리스마 쓸까 고민하다가 우리 빨리 해야 되니까 레일즈로 선택하긴 했는데 프리스마를 쓸 뻔도 했어요. 근데 프리즈마 약간 애매하긴 해요. 프리즈마 그래요? 제가 워크숍 다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 파스 같은 거예요. 파스? PaaS라고 하는 플랫폼 에이지 서비스처럼 프리즈마가 중간 서버 같은 거예요. 근데 애한테 이쪽에서 코드를 짜서 뭐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파이어베이스 같은 건데 모델을 만들고 프리즈마한테 요청하면 얘가 뒤에서 DB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크리에이터도 얘가 중간에 어댑터처럼 다 해줘요. API 같은 애가 떠 있는데 애한테 무슨 모델에 뭐 유저 네임이 있고 뭐뭐가 있어 하고 애한테 알려주고 하면 애가 뒤에 DB도 만들어버리고 마이그레이션 하듯이 또 반대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여기 그대로 셀렉트도 API도 해주고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프리즈마가 레일즈로 치면 액티브 레코드처럼 ORM 비슷하게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DB까지 만들어줘 얘가 다. DB까지 만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뒤에다 마이스퀘어 만들어 놓으면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여기 유저 테이블 다 이거 쓸 거야 해주고 하면 애가 만들어버려 뒤에. 근데 저도 신기했던 게 인터페이스는 다 GraphQL이잖아요. 근데 그 뒷단을 그냥 와이프 같은 거 붙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프리즈마가 다 해줘서 약간 제 느낌은 이거 서버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프론트 개발자분들이 파이어베이스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파이어베이스 이런 거보다는 프리즈마 같은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냥 모델 만들고 하면 간단한 프로젝트 DB 저 뒤에 알아서 다 되고 그렇네요. 커넥션 핸들링도 걔가 다 해요. 프리즈마가. 서비크라님도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레일즈 할 때는 되게 효율도 잘 나오고 액티브 레코드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CRUD 할 때는 거의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이게 뭐 노트도 비쌀 것 같은데 CRUD만 해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구현하는 것조차도. 맞아요. 그리고 뭐 잡아가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대체를 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나마 후보군에 있었던 게 이제 프리즈마 맞아. 정도가 이제 레일즈처럼 좀 쉽게 막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올리고 싶다고 회사에 쓰는 것들도 그런 얘기 해주셔서 좀 관심 가긴 하더라고요. 간단한 프로젝트들은 프리즈마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처럼 당근마켓처럼 한 서비스를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면 그쵸. 간단하게 토이 프로젝트 막 탁탁탁탁 하기는 맞아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래 봐봐요. 역시 요즘엔 다 자바스크립트가 대세라니까. 당연히 대세죠. 가만 대세가 된 지 언제예요? 지금 한 5년 백엔드랑 뭐.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VS 코드로 다 실행하고. 네네. 지금 VS 코드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타입스크립트 버전이 마치 VS 코드를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그쵸. 막 버전 올리고. 뭐 자기네가 다 하니까 VS 코드도 하고 타입스크립트 하고 다 하니까. MS가 다 밀어주니까. 그렇죠. 저도 한동안 웹스톰 썼는데 지금은 아 그래요? 네 웹스톰 깔아놓고 정말 1년에 한 번 올리나? 라이센스 업데이트. 웹스톰 유료잖아요. 그거는 회사에서 구매를 해주니까. 근데도 웹스톰보다 좋을 정도인 네, 건가요?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웹스톰 지금 제가 느끼는 웹스톰의 유일한 장점은 그 테스트 코드 돌릴 때 제스트를 다른 데서 돌리면 전체 코드가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웹스톰은 그 제스트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테스트 코드 중에 하나만 딱 찍어서도 선택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부럽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커맨드 라인에서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경로를 네네네. 쭉쭉쭉 입력을 하면 되지만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했던 거는 그냥 CLI 다 남아 있으니까 바로 히스토리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새로 또 하려면 되게 귀찮았는데 거기는 그건 편했어요. 좋구나. 와, 그래도 이야기 많이 적으셨는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네네. 나와 20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할지 몰랐어요. 소감 적으면 어떠세요? 적음대로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네? 소감? 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이 남는 거는 네? 그 이끼를 직접 본 거. 비싼 인기. 우리가 이끼 이야기 했었네. 네. 이끼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뭐죠? N으로 시작하는데 뭐 있잖아요. 강남 엔타워. 네, 강남 엔타워 가시면은 저 이끼랑 거의 비슷한 거를 훨씬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거 지금 듣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뒤에 조금씩 있는데 거기는 한 이끼에만 1년 썼을 것 같은 그 정도 규모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 이끼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얘기가 나와서 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상품 만들면 야누자에 등록해 주세요. 레저 상품으로. 액티비티 뭘 하지?
투어하면 될 것 같아요. 투어 좋네요. 사무실 투어. 투어하기 또 너무 좁아서 막상 여기 라운지 보고 나면 할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뭐가 없어요. 라운지에서 회사 그쪽 사무 공간 한번 보고 저쪽 뒤에 비어 있는 공간 한번 보고 하면 이제 끝이야. 네, 그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해요. 유일하게 너무 재밌었어요.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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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